안녕하십니까. 김주하입니다. 얼마 전 노르웨이에서 여성도 무조건 군대에 가야 한다는 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됐죠. 이로써 노르웨이의 모든 여성들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1년 동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가 다 사정이 다르니까 그대로 우리나라에 이 상황을 적용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다시금 군 가산점제를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두 분 교수님 그리고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법과대학 김상겸 학장님, 여성가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김주덕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상겸 학장님, 찬성이십니까? 예. 반대이십니까? 이번 군 가산점제에 대해서요? 네, 군 가산점 제도는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 이유는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은 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제대 군인들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2년 동안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를 국가의 부름으로 2년 동안 병행해서 근무를 함으로 해서 희생되는 그 기간 동안에 보상할 수 있는 방법에서 일단 가시적으로 눈에 띌 수 있는 게 군 가산점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군 가산점 제도가 99년도에 헌법재판소 위원이라 결정을 했지만 당시에는 3에서 5%라는 높은 점수로 가산점을 줌으로 해서 공무원 시험 보는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 군을 갔다 오지 않은 다른 경쟁자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차별적으로 점수를 너무 많이 부여한다는 문제 때문에 위원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군 가산점 제도를 낮춰서라도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 주장이 됐고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아서 통과는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군 가산점 제도가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 몇십만 명의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의 부름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젊은 남자 제대 군인들한테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이면서도 또 실질적으로 공무원 공직 시험이라든지 또는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예. 자, 이번엔 그럼 김주덕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은 변호사님께서는 이 법안에 반대를 하시겠네요? 예, 저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유는요? 왜냐하면은 우선 이 법안은 이게 제대 군인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배려를 해준다는 그런 입법 목적, 어떤 사회적인 정책적 목표는 그건 누구나 부인하지 않는데 문제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 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가산점 제도를 두느냐. 그것도 모든 시험에서 준다는 게 아니고 굳이 적용되는 것이 공무원 7급, 9급 여기에 사실상 국한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기업체에서는 이걸 강제로 시행할 방법도 마땅치 않을 테고 그렇다면은 이게 시험제도라는 것은 대단히 공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가 득표를 더 했는데 갑자기 군대 갔다 온 남성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서 2% 가산점을 더 줘가지고 표를 더 인정을 해서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무슨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군 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 일반에 대해서 다 그러한 불합리한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이나 군대를 못 갔다 온 그런 남자들에 대해서 헌법상 평등권 침해다. 그리고 공무단위권 침해다라는 명백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원 합치로. 예, 그러면 예. 어쨌든 간에 이것을 외국의 사례를 봐도 어쨌든 제대군인 일반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나라는 거의 없고 가산점 제도를 두는 그런 미국 같은 데도 보면은 전투에 참가한 그런 사람들 아니면 상위 군경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어쨌든 네. 저는 전체적으로 평등은 침해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다시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변호사님의 주장은 군 가산점제 외에 다른 보상을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군 가산점제는 반대다. 이 말씀이신가요? 물론입니다. 제대군인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떤 배려를 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죠. 제대군인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차병급여를 현실화시킨다든가 심지어는 모병제로의 전환까지 그런 전문가들이 많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어떤 혜택을 주든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지만은
공정해야 될 시험에 있어서 점수를 준다는 것은 그건 뭐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다시 학장님께 예. 또 말씀을 예. 여쭐게요. 아까 지금 변호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어차피 99년에 이제 위헌 판결이 난 건데 네. 왜 또다시 이렇게 하냐고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어차피 지난번하고 달라진 건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좀 줄인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지난번 위헌 헌법재판- 판결이 난 거는 어차피 퍼센테이지가 높아서 안 되고 낮아서 되고 이런 게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헌재 판단에 문제가 있었지만, 물론 헌재가 그렇게 판단한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반론 펴기가 어렵겠죠. 근데 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말이죠. 사실 이 군을 가는 것은 권리의사에 의해서 군을 가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의무를 이행하는 건데 그 의무의 대상이 건강한 남자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 문제뿐만 아니라 그 자체도 사실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2년이라는 기간이지만 2년이라는 기간은 사실 그 대상자들에 있어서는 평생을 자유로운 중요한 시기의 2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2년 동안 사실 자기가 사회에 진출해야 될 취업의 기회라든지 이런 등등의 준비를 갖다가 하지 못하고 상대방은 그것을 충분히 준비한 가운데서 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시험에서 능력주의라는 것은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똑같은 조건이면은 사실 뭐 당연히 그러한 어떤 가산점 제도가 차별이라고 볼 수 있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2년 동안 준비 못했던 그 기간의 손실을 계산했을 때 우리가 사실적으로는 평등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99년도 헌법재판소는 사실은 법적 평등은 엄밀하게 검토해가지고 판단을 내렸지만 사실적 평등에 대한 문제는 전혀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고요. 사실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비제대 군인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다른 방법에서 그것에 대한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학장님께서는 그 여성이나 무슨 장애인에 대한 어떤 사회적 그 처우에 대해서 이걸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시는데 이 장애인에 대해서 그 어떤 헌법적인 그 보호근거 규정도 있고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그 실질적인 평등을 그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배려를 해주는 것은 누가 시비를 안 걸죠. 문제는 뭐냐면 이 군대 갔다 온 것이 무슨 단순한 희생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뭐 해야 될 국방 의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어떤 제대군인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의 헌법상 권리 그 평등권이나 이런 그 어떤 차별적 처우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자꾸 이런 위헌 판정이나 그런 군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려고 무리하게 하지 말고 모든 제대군인에게 보편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혜택. 왜냐하면 군 가산점제는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전문가들이 불과 한 100여 명의 제대군인 남성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년에 뭐 10만 명 이상씩 그 제대를 하는데 누적되면은 몇십만 명이 되는 그런 제대군인 가운데 1년에 한 100여 명 정도의 그 혜택을 주는 이런 군 가산점 제도를 왜 헌법의 다른 인권, 그 평등권이라든가 공무 단임권을 침해가면서까지 굳이 이걸 점수를 주려고 하느냐. 더구나 14년 전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그 묻을 박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자꾸 왜곡해서 해석을 해가면서 그때 그것이 본질적인 어떤 그 평등권 침해가 아니고 무슨 뭐 점수를 낮추면 되느니, 비율을 낮추면 되느니, 응시횟수를 낮추면 되느냐 하는 것은 저는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저 학장님, 지금 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제가 잠깐 정리해보면은, 그러니까, 이 군 가산점제가 모든 제대 군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공공기관이나 뭐 공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제대 군인들에게 공평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제도지 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1년에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 사이에 그 의무 복무 대상자들이 군대를 입대하고 제대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공직을 원해서 공직을 선택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우리 헌법상 직업의 자유가 있는데 네. 여기서 공직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공사라든지 공공기관을 원해서 지원하는 자들에 대해서라도 혜택을 소수로 하더라도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 안에서 제대 군인 안에서도 어떤 차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거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직업은 갖다 선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 외의 처우를 통해 가지고 보상해 주면 되지 않냐는데 사실 제대 군인 지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장기
복무환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2년간의 짧은 기간 동안 의무복무환자들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뭐 학자금 융자라는 제도도 사실은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차라리 왜 일정 기간 뭐 세금을 감면해준다든지 세금 혜택이요. 아니면은 뭐 호봉을 인정해주는 것도 지금 뭐 공기업들은 많이 있거든요. 저희 MBC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뭐 아니면은 뭐 정년을 뭐 2년 근무한 사람은 2년 연장, 뭐 1년 근무한 사람은 1년 연장, 뭐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사실은 뭐 군가산점 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사실 그 외에 지원자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2년 동안 희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제대 군인 지원법에 의하면은 취업 훈련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뭐 학자금 융자를 저리로 해준다든가 장기 저리로 해준다든가 또는 이제 국민연금 혜택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중장기 복무자들에게는 혜택이 가지만은 이 단기 복무자들, 2년간 의무 복무환자들에게는 그렇게 큰 혜택이 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학자님께서는 자꾸 그 군대 생활을 뭐 단순한 희생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 우리 병역법에 따라서 그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병역 의무를 해야 되죠. 지금 문제는 우리 사회가 예를 들어서 그동안 많이 심각했었던 뭐 돈 쓰고 백 쓰고 해가지고 군대를 갔다가 그 고의로 면탈한 그러한 뭐 장관 무슨 저 국회의원 자녀들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적개심, 분개심 때문에 이것을 뒤섞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군대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느끼는 이런 그 제대군인 이 사람에 대한 그 어떤 보상은 그것과는 달리 병역 의무가 공정하게 그 이행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역 그 생활을 갖다가 저 합리적으로 해가지고서 그 가혹행위 같은 것도 없애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제대군인에 대한 어떤 복지를 갖다가 일률적으로 하는 건 좋단 말이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왜 특정 시험에 있어서 그리고 뭐 사법시험 같은 거는 당연히 이거 빼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5급 시험은 뭐고 사법 시험은 뭐고 왜 하필이면 7급 시험, 9급 시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두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애당초 시험에 있어서는 이런 제대군인에 대한 어떤 그 혜택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헌법의 틀에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차별적 그런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대군인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라. 이런 것이 그 기본 헌법의 정신이고 이념이라는 겁니다. 예. 자, 학장님,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차피 지금 군 가산점제라는 게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평등한 다른 보상 방법을 마련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등에 대한 시각이 서로 틀린 거죠. 왜냐하면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평등한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상태에서 평등을 이겨야 되는데 이미 그런 어떤 그 공직시험이라든지 공무기관 시험에 있어서 뭐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그것을 감지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대상을 삼지 않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어떤 출발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2년에서 4년 동안의 공백 기간 동안 시험 준비를 전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하고 나서 그 정도의 혜택을 베풀어 주는 것은 국가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희생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왜 하필이면 7급, 9급 이렇게 딱 그 두 가지만. 7급, 9급만이 아니죠. 왜냐하면 5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제 그거는 이제 경쟁을 원하는 그래서 그 따로 선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삼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취업보호시설이라든지 취업지원시설에서 과거에도 대통령에 의해서 공사라든지 공공기관이든지 굉장히 그 대상이 넓었습니다. 넓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떤 대상을 하냐는데 7급, 9급에 이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아마 그것이 주 타겟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면에서 뭐 특별 채용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겠어요. 그러나 그 시험에 있어서 공정해야 되는데 이 시험에 있어서는 지금 어떤 경우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시각장애인 저기 대학교 시험 본다고 무슨 7급 시험 본다고 해서 시각장애인한테 지금 가산점을 안 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보다 얼마나 그 공부하기가 더 어렵습니까? 10배를 더 공부를 해야 겨우 뭐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시험에 있어서만큼은 공개주의, 능력주의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시험에 있어서 가산점 준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야당 쪽 잘못된 제도라는 거죠. 예, 이제 변호사님께 또 하나 여쭐게요. 지금 출산 및 육아의 경험 있는 여성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엄마 가산점제가 또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법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임신, 출산, 육아의 어떤 과정에 있는 그 여성한테 시험에 있어서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역시 똑같은 제대군인에 대해서 그 가산점을 주는 것과 똑같은 그 헌법적 그 원리에 의해서 그건 당연히 평등권 침해고 공무단임권 침해이기 때문에 그런 법안이 통과가 돼도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그런 우연 판결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어차피 평등하지 않은 건 무조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시험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예. 자, 학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사실, 우리가 평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는 건데요. 평등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건 법적으로 평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만, 그런 법적 평등이 결과적으로 평등을 해줄 수 있기 위해서는 사실적 평등을 갖다가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 것은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못했을 때,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평등의 원칙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평등을 오히려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여성들의 최애 목표자를 통해서 사회 진출을 도왔거든요. 그런 것은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 촉진을 하기 위해서 의무제를 도입해서 하는데 사실은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들이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보상도 없이 2년 넘게 희생을 한 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다른 것을 항상 견주어가지고 서로 비교 대상을 삼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그럼 이제 학장님께 마지막으로 좀 묻겠습니다. 이 군 가산점제, 지금 말씀하신 그 보상 방법 외에 다른 거는 그럼 고려하지 않으시는지요? 아니요, 군가산은 별개 문제죠. 왜냐하면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상징성 외에도 하여튼 우리가 사실평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그 외의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제대군인 지원법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도를 어떻게 보면 국가가 실현하기 위해서 재정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투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국가의 예정이 그렇게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만큼 재정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명목상에만 있을 뿐 실제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혜택을 준다든지 또는 이제 휴학을 하고 왔다가 복학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학장을 모았다가 또 저리로 장기로 용자를 해주는 제도라든지 또는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 지원을 위해서 취업 훈련 교육을 어떤 무상으로 6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실시를 해준다든지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그런 제도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은 거기에 대한 재정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정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해줄 수 있는 게 이 군 가산점제가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시군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자, 변호사님께 여쭐게요. 그러면은 변호사님께서 이것을 반대하시지만은 보상은 원칙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건 찬성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상 방법이? 99년도 그 우연 판결 난 이후에 그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그러면 외국처럼 그 국민 개병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을 하자.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사병들의 급여를 현실화시키자. 뭐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취업할 수 있는 그 교육을 더 강화시키자. 그 다음에 예컨대 국민 그 연금 같은 것을 가입기간을 갖다가 뭐 국가에서 대납해 준다든가, 뭐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제도도 연구를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국가 이제 재원의 문제거든요. 어떤 이것도 하나의 사회 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국방부에서 그런 어떤 그 제대군인 전반에 관해서 보편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많은 예산을 좀 들여다가 그 복지를 갖다 실현해야지 이미 오랫동안 이것은 다 국민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단 말이죠. 우연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한 100여 명, 아주 이건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어떤 선전 효과를 노리는 그러한 정부의 뭐 좀 이상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그 방안을 마련하고 재원을 마련해서 제대군인들이 어떤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결국 말씀은 그러니까 학장님께서는 사실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이 군 가산점제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그 반대로 재원 확충을 먼저 해야지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고 보면 이 군인들, 제대 군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을 하자는 데는 다들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이셔서 보상 방법을 다른 쪽으로 한번 개선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